자, 그래서 이런 디스커버 단계를 갖다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방법론을 만들 때에는 굉장히 엄격한 방법론들에서 약간 라이트한 버전으로 이렇게 다운그레이드를 시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보통은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 이런 걸 보면은 아주 리거러스한 그런 방법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갖다가 현업에서 직접 뭐 서비스 디자인 하는데 쓰겠다. 그러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도저히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걔네들을 갖다 현업에서 사용할 수 있게 라이트한 버전으로 만드는 거. 그런 작업들을 갖다가 주로 하고 서비스 디자인은 사실 그런 거에 산출물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에 있는 백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대학원을 가거나 이럴 때 배우면 이제 어떤 그 어소덕스한 그런 리서치 방법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스커버 단계를 갖다 백업해주는 이론적인 방법론을 우리가 질적 연구 방법론이라고 해요. 퀄리테이티브 리서치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퀄리테이티브 리서치는 사람이 그 해당되는 상황에 직접 들어가서 그래서 기존의 어떤 관념 없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갖다가 관찰해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그 데이터로 삼는 그런 방법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디스커버 단계, 제일 첫 번째 단계 디스커버 단계에서는 이 퀄리테이티브 리서치 방법론을 갖다 많이 써서 있는 날 것 그대로의 그 현상을 갖다 우리가 읽고 또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특히 이 질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디스커버 단계에서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질적 방법론은 양적인 방법론에 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데이터의 그 풍부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 비주얼, 고주얼, 글과 그림과 영상과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반면에 이제 양적 데이터는 숫자, 뭐 평균이 얼마다, 분산이 얼마다, P값이 얼마다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런 그 양적인 데이터가 다 없애버린 굉장히 풍부한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런 풍부한 디테일이 우리들한테 새로운 어떤 서비스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퀄리테이티브 리서치 방법을 갖다 쓰고요. 이런 이제 그 양적인 방법을 가지고 나오는 데이터들이 엄청 크고 많기는 한데 얘네들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존하는 게 사진이라든지 사람의 말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텐저블한 거 이렇게 요약해서 보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텐저블하고 리치하고 디테일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적인 데이터들은 사람들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특히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만들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요.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그 비저너리한 아이템들도 많이 만들었고 또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뭐 한 사람을 들자면 칩 체이스라는 친구 있어요. 예전에 그 노키아의 우리 그 수석 부사장이었죠. 디자인 디파트먼트 수석 부사장이었고 이 친구는 옛날 노키아 잘 나갈 때에는 노키아 팀을 갖다가 다 그 디자인 팀을 데리고 와서 여기 신촌 기차역 있는데 그때 거기에 무슨 굉장히 허름한 호텔이 허름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모텔이 있었댔어. 노키아 같으면 막 굉장히 비싼 호텔 저기 뭐 하이아트 신라 뭐 이런 데서 잘 것 같은데 그런 데서 안 자고 여기 그 신촌역에 기차역 같은 데 와가지고 자기 팀원들 다 데리고 와서 한 달, 두 달씩 있다가 있어요. 매년. 그래서 이제 우리 랩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했었었는데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이 이제 취지는 뭐냐면 그때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랐댔어요. 요새 이제 AI 서비스 쪽으로 우리나라가 되게 빠르듯이 한 7년 전, 8년 전에는 모바일 서비스 쪽으로 우리나라가 되게 빨랐댔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와서 그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모바일 데이터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관찰하고 적어가고 그런 걸 갖다 다 했댔어요. 그래서 그런 그 데이터들 충분히 모아가지고 본인들 그런 새로운 프로덕트나 서비스 만드는데 그때 활용들을 갖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퀄리테이티브 리서치 방법을 갖다가 많이 쓰고요.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우리 워크숍을 해보고 싶은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런 퀄리테이티브한 리서치 방법을 갖다가 조금 이제 프랙티스에 오리엔티드해서 현장에서 현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려면은 이런 점을 잘 봐라 하는 걸 갖다가 컨설팅 폼이 정리를 한 게 있어요. 그 정리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서부터 하나씩 설명을 할 테니까 이제 그 설명이 끝나면 우리 첫 번째 워크숍은 실제로 팀원들이 만나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언제인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인사이트는 어떤 건지 하는 걸 갖다가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워크숍 위에서 7개의 뭐라고 할까 질문을 갖다가 지금부터 아이템을 갖다 지금부터 얘기를 갖다 할게요. 이 퀄리테이티브 리서치는 관찰이에요. 관찰이어서 제일 첫 번째 거는 리액팅이라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어떤 오브젝트나 어떤 스페이스에 거의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행동을 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지하철 같은 거 걸어갈 때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쭉 가운데 타일을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이 타일 위로 걸어가. 희한하게. 그리고 요새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이제 인터셉트에서 이렇게 나간다, 인터체인지에서 나간다 그럴 때 분홍색, 녹색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게 있어요. 여기서 차선 바꾸라고. 그거 별거 아닌데 그 차선 하나 그렇게 녹색, 분홍색 이렇게 그어놓으면 차들이 딱 그 선 따라서 가요. 그리고 이거는 남자들은 다 경험해봤겠지만 남자 화장실 그 소변대 앞에 가면은 여기에 쓰라 그러면 다 서요. 그런 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그 단편적인 스티뮬라인데 그런 스티뮬라이에 거의 오토매틱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걸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이런 퀄리테이티브 리서치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에비던스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어디에 리액션을 보이나? 우리 서비스를 할 때 사람들은 어디에 오토매틱하게 리액션을 보일까? 나는 그런 걸 어디서 경험해 볼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리스폰딩이에요. 리스폰딩이라는 걸 갖다가 그 좀 유식한 말로 어포던스라고 해요. 학술적인 용어로는 어포던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어떤 해당되는 자극에 또는 오브젝트 또는 서비스에 또는 상품의 어떤 모습이나 위치나 이런 형태나 이러한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리스폰딩이라는 거예요. 리스폰딩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난간이 있으면 꼭 그 난간 위에다가 우유통 다 먹고 올려놓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하나 해석은 뭐냐면 이렇게 모서리에 평면을 갖다가 제공해주면 사람들한테 어포던스를 막 주는 거예요. 뭐냐면 너 여기다 올려놓고 가도 돼. 올려놓고 가도 돼. 여기다 올려놔. 이런 어포던스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나 또는 장소의 모습이나 형태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레스폰딩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커업팅이에요. 자, 이런 케이스들 여러분들 잘 많이 볼 거예요. 왜냐, 티백 넣어가지고 우리 녹차 이렇게 우릴 때 요 끝에 가가지고 줄을 갖다가 이렇게 돌겨가지고 끝에다 이렇게 매놓는다. 아마 보면은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만약에 여기에 없다고 해보세요. 여기에 이 고리가 없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될 데가 없죠. 될 데가 없는데 이 고리가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이 녹차줄을 갖다 이렇게 매이게 된다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가장 직접적인 로 근접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뭐 제일 근접한 게 손에 딱 잡히는 데가 요 고리니까 그 고리에다 티백을 갖다 이렇게 걸어서 티백이 빠지거나 마실 때 딸려 나오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코옵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을 하거나 서비스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인근하게 접근해서 제공해 주는 게 무엇이어야 될까? 터치 포인트를 어떻게 제공해 줘야 될까? 어느 시점에서 이런 걸 갖다 할 때 가장 이미디어트한 서라운딩에 이런 걸 갖다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 자연스러운 방법이 뭘까? 고민해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익스플로이팅이에요. 익스플로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리적이거나 기계적인 그런 특성들을, 세상에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갖다 사용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마트에 가가지고 특히 이제 경사가 있는 마트에 갔었을 때 이런 카트를 가지고 다니다가 짐 다 싣고 나서 어떻게 해요? 카트를 갖다가 이런 짐목 있는 데다 갖다 옆에다 갖다 놓잖아요. 흘러가지 말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는 거는 이 경사가 있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전부산 때면 전부산 떼고 게시판이 게시판 기둥 얘를 갖다가 익스플로이팅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익스플로이트를 갖다가 너무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피지컬하던 또는 미케니컬하던 또는 소셜하던 그런 어떤 기회가 있었을 때 그 기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 다음에는 어댑팅. 우리가 그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또는 프로덕트를 만들어 놓고 나면 우리가 원래 생각하고 있는 그 용도로 사용할 것 같은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용도로 대부분이 많이들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외가 아니라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우리 클래스에는 이렇게 연필로 머리 메고 있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그 많이들 하죠. 그리고 우리 어댑팅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해당되는 본연의 목적이 어떤 거든지 간에 그 목적을 갖다가 무시하고 현재의 컨텍스트에 맞춰서 또 우리의 오브젝티브에 맞춰 가지고 해당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자주 보이는 거다 이거고. 그 다음이 컨포밍이에요. 컨포밍은 남들 하니까 따라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가 아는데, 근데 남들 다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 내려갈 때 보면은 이런 난간에 보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다 얹어놨으니까 나도 남들 하듯이 따라서 같이 여기다 얹어놓고 내려간다. 그래서 이런 컨포밍하는 행위들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라는. 그 다음은 시그널링. 그러니까 뭐 정식적으로 해당되는 상태를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또는 디렉션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많지만 사람들은 본인들에게 가장 손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상태를 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무슨 그림이냐면 미국 혹시 살았던 사람은 알겠지만 이 메타기가 자주 고장나요. 자주 메타기가 고장나면은 보통 뭐 이렇게 하면 여기다 아주 정밀하게 무슨 뭐 아웃 오브 오더다 막 이렇게 써놓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 안 봐요. 대부분 안 보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비닐 같은 게 이렇게 얹혀져 있으면 저기 메타기 고장났구나 하고 쉽게 다들
알고 야 저기 빨리 빠져나가면 저기다 세우면 오늘 공짜로 세우겠다. 막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현재의 상태를 시그널링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그냥은 알 수 없는 것들이고 이런 그 사람들의 행동과 주변 상황들을 보면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의 니즈나 디자이어나 페인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워크숍은 요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7가지를 갖다 얘기를 할게요.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가 reacting, 두 번째가 responding, 세 번째가 co-opting, 네 번째가 exploiting, 다섯 번째가 adapting, 여섯 번째가 conforming,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signaling. 자, 이렇게 7가지를 본다, 봤다, 기억난다. 우리가 하는 지금 각 팀에서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이런 7가지의 사인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또는 본 적이 이미 있다 하는 내용들을 한번 그룹 디스커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비슷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reacting, responding, co-opting, exploiting, adapting, consuming 이런 것들이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서 그 둘을 나누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이제 하나는 의도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는 건데 개발자의 디자이너의 의도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는 건데 리액팅은 이제 의도가 들어간 거고 리스폰딩은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굳이 나눌 필요 없이 그 언저리에서 그런 케이스들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 서비스에서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목격할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이미 목격했다. 를 갖다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한 5분만 할게요. 거기 옆에 빈 하트를 놔두면 사람들이 이 빈 하트가 뭐지 하고 궁금해서 눌러보면 그 하트가 채워지게 되는 서비스를 지금 기획하고 있어서 이게 리스폰딩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빈칸이 있으면 왠지 뭔가 채우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빈칸을 갖다가 만들면은 그게 뭔가를 채우는 리스폰딩 하게 하기 위해서. 네, 좋습니다. co-opting 케이스는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케이스를 갖다 놔뒀을 때, 어떤 장치를 놔뒀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걸 갖다 쓸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데이팅 팀이다. 그러면은 co-opting을 한다. 그럼 리스트에 제일 앞에 올라온 애를 갖다 제일 먼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게 co-opting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exploiting. 네, 좋습니다. 그 exploiting을 조금 더 성격을 강하게 하자면은 그러면은 어떤 애들은 우리가 실온에서 보관해도 되기 때문에 굳이 냉장고 안에 안 넣는다. 그렇게 되면 실온에서 보관해도 되는 애를 갖다가 위에서 냉장고 옆에다가 선반 하나를 마련해 준다. 그렇게 하면 익스플로이팅 하는 거죠. 그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를. 자, 그 다음에 어댑팅. 안녕하세요. 도거동문학과 김지영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중고의류 거래 플랫폼 어플을 기획 중인데 그 어플에서 부가적인 기능으로 자신이 원하는 옷을 선택하면 자신의 얼굴과 그 이미지를 매칭해서 자기가 그 옷이 어울리는지 일종의 아바타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데 이 기능을 저희가 넣은 목적은 그 옷이 본인에게 어울리는지를 미리 알게 하게끔 하기 위함이었지만 이거를 사람들이 그냥 마치 최근에 유행했던 그런 자기만의 아바타 만들기 어플처럼 그런 개성을 나타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 네, 아주 잘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의 용도는 옷이 잘 맞나 안 맞나를 보는 건데 그 용도를 어댑팅 시켜서 본인 자신을 알리는 아바타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어댑팅을 했다는 거죠. 아주 잘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컨포밍.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과 임정혁입니다.
저희 조는 우선 모빌리티라는 주제에서 헬스케어로 대규모 피보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할지는 아직 구상 중에 있는 단계이지만 이런 의료 관련 플랫폼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많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따라하려는 경향이 많이 돋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사를 할 때 컨포밍적인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조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도 다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더라. 그 데이터를 많이 올려놔서 사람들로 하여금 헬스클럽이 텅텅 비어있는 6시에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자. 자, 그 다음 시그널링. 시그널링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자기의 상태를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직관적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주자. 사실 라이크나 별표 주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시그널링의 한 가지 방법들이죠. 그래서 내가 이 컨텐츠를 좋아하고 있고 이걸 남들한테 추천한다. 그런 용도로도 시그널링을 사용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갖다 우리가 퀄리테이티브 리서치를 써서 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또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관찰해서 그걸 갖다 우리 서비스 내에서 더 긍정적인 또는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퀄리테이티브 리서치를 쓰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파악을 해줬고요. 이거 해가지고 첫 번째 세션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5시 5분에 다시 시작해서 두 번째 세션 시작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